서울의 도시 경쟁력 하락은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많은 도시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철도 지하화인데요. 복잡하게 얽힌 수많은 수도권 노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하로 내려야 할까요? 양진호 기자입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은 선거철이면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순서, 목적 등이 제시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열린 첫 번째 지하화 토론회. 여기서 나온 사업의 큰 방향은 균형 발전입니다. 성동구를 예를 들면은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는데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이 없습니다. 확보하기도 힘들고 이제는 새로운 유휴 공간을 창출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유휴 공간은 이 지하를 활용해서 지하에다가 다양한 도입설을 넣음으로써 그 공공 예산을 여기다 많이 신짜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가들은 개발 수익이 전체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권의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수익을 장담할 수 있는 구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역대에 있는 부지, 그리고 용산에 있는 부지, 그리고 영등포 정도 부지 사용할 수 있는 거기서 개발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 막대한 국비 투입이 사업 시작의 전제 조건입니다. 또 사업성이 높은 구간의 개발 이익이 그렇지 않은 구간으로 분배돼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균형 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꼽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기 모델은 공공성이 강화된 것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공공성을 많이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각오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해서 처음부터 민간의 개발에, 민간의 자본에 의존해서 사업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고, 이어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철도를 지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은 활용할 수 있는 지하 공간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하화가 완료되면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풀 패키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철도를 지하화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혐오수요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회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연동해서 종합 복합 개발 개념을 해서 해외 철도 지하화의 모범 사례들은 대부분 30년에서 50년에 걸쳐 사업 계획이 준비됐습니다. 서울의 철도 지하화 역시 사업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